아무로와 샤의 계승자, 하사웨이를 통해 건담의 비극을 표현한 섬광의 하사웨이. 이후 아무로와 샤의 이야기가 아닌 별도의 우주세계 구속편이 등장하긴 했지만 아무로 샤 사가의 기승전결에서 결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이 작품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이 작품엔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화의 결에 해당하는 작품답게 신화에서 차용한 용어가 많이 보인다는 점이죠. 키르케 마녀, 페넬로페, 오디세우스 건담. 이게 단순히 머시스라고 지은 이름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3000년 전 그리스의 신화를 빌어 하사웨이의 운명을 암시하는 복스원이 숨겨졌기 때문이죠. 그리스어로 영웅의 귀환을 뜻하는 단어는 노스토스입니다. 아무로와 샤가 우주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몸을 그렸다면 섬광의 하사웨이는 다시 지구로 돌아오려는 귀환의 이야기죠. 하지만 그 귀환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닌 잔혹한 신화적 함정이었습니다. 페넬로페는 RX-104 오디세우스 건담에 페넬로페 유닛을 장착한 기체로 크시 건담의 라이벌이자 시작이 격인 형제기이기도 합니다. 신화 속 오디세우스는 지략이 뛰어나고 강한 의지를 가진 영웅이지만 동시에 10년 동안 바다를 떠돌며 수많은 동료를 잃어버린 고독한 방랑자이기도 하지요. 신화에서 오디세우스는 기르케, 사이렌 등의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결국 고향에 돌아가지만 섬광의 하사웨이, 이하 서마에서는 방황하는 하사웨이를 가로막는 벽으로서 등장합니다. 하사웨이는 캐스를 만났던 시절에 아름다운 지구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를 가로막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오디세우스를 칭하는 건담인 것이죠. 왜 토미노 감독은 이런 모순적인 구도를 그린 것일까요? 지구 연방 정부는 스스로를 인류의 정통성을 가진 질서로 규정합니다. 자신들을 위협하는 마브티를 키르케의 돼지란 짐승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기체에는 정당한 승리자이자 귀환자인 오디세우스를 붙임으로써 우리가 바로 역사의 질서를 회복한 진정한 영웅이다 라는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진짜 영웅적 고뇌를 하는 하사웨이로부터 영웅이란 이름표를 빼앗아 가짜 영웅인 레인 에이맥에 달아줌으로써 하사웨이를 이름 없는 반역자로 격화시킨 것이죠. 기체 이름과 파일럿의 성격을 대조해보면 그 비극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가짜 오디세우스인 레이네임, 그는 올바른 인물이긴 하지만 시련을 겪은 영웅은 아닙니다. 연방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한 명의 청년일 뿐이죠. 그는 오디세우스 건담이란 엘리트의 권위를 탄 채 하사웨이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진짜 영웅은 자신의 이름을 찬탈한 가짜 영웅, 지구연방이란 체제의 벽에 막혀 고향인 지구에서 죽음을 맞이하지요. 이는 권력이 어떻게 진실을, 역사를 왜곡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신화에서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가 온갖 고초를 겪고 돌아가야 할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페넬로페는 기괴한 소리를 내면서 하사웨이를 위협하는 거대한 미노프스키 플라이트 장갑 그 자체죠. 신화 속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의 아내로 20년 동안 남편을 기다리며 정절을 지킨 인내와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구원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낮에는 시아버지의 수의를 짜고 밤엔 다시 풀기를 반복하면서 시간을 벌었죠. 페넬로페가 짠 수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작중 페넬로페의 기괴하고 거대한 외형은 마치 하사웨이의 죽음을 위해 짜인 화려한 수의처럼 보이죠. 하사웨이가 그토록 사랑하고 지키려고 했던 지구라는 안식처는 연방이란 제재의 옷, 페넬로페라는 장갑을 입고 하사웨이를 향해 포화를 퍼붓습니다. 또한 이 작품에서 에린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지구라는 지켜야 할 대지, 또 하나는 지구, 대지로 표현되는 여성. 페넬로페라는 여성은 대지로 돌아가려는 하사웨이를 거부하고 그를 가로막는 출구 없는 절망이 되지요. 여담이지만 오디세우스 건담에는 아르고스 유닛이란 또 다른 옵션 파츠가 있는데 이는 유일하게 주인을 알아봤던 오디세우스의 충견, 아르고스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신화 속 오디세우스는 귀환 후 자신의 집을 점거한 구원자들을 물리치며 질서를 회복합니다. 연방은 바로 이 지점에 착안했죠. 연방은 마프티 세력을 오디세우스의 집을 어지럽히는 구원자들로 간주합니다. 오디세우스 건담의 집은 연방이죠. 따라서 오디세우스 건담이 하사웨이를 가로막는 벽이 된 것은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기존 체제의 질서가 변화를 갈망하는 혁명가를 압살하는 모습을 시각화한 것이죠. 결국 하사웨이는 페넬로페라는 여성, 대지로 돌아가려는 진정한 오디세우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라는 이름의 벽에 막혀 끝내 돌아가지 못한 비운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오디세우스라는 신화를 빼앗긴 하사웨이는 다른 형태의 신화, 아무로레이라는 신화의 힘을 빌리지요. 적들이 견고한 신화의 틀,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 안에 안주할 때 하사웨이는 그리스 문자의 14번째 글자인 크시라는 다른 형태의 신화를 택했습니다.
이는 신화적인 13번째 건담, 뉴 건담을 잇는다는 뜻도 있지만 연방이 규정한 신화적 질서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의 이름을 택한 것이기도 하지요. 자신의 힘으로 찍고 나가겠다는 하사위의 고독한 반역의지가 크시란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마녀 키르케는 태양신 헬리우스의 딸이자 강력한 마녀입니다. 그녀는 주인공 오디세우스의 부하를 돼지로 만들었으나 전령의 신 헤르메스의 도움을 받은 오디세우스에게는 마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에게 굴복하고 이후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키르케는 인간을 짐승으로 타락시키거나 영웅의 발을 묶어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케네스 슬랙이 지휘하는 키르케의 부대는 마프티를 사냥하기 위해서 조직되었습니다. 신화에서 키르케의 약을 먹은 인간들이 돼지가 되었듯 연방의 관점에서 마프티의 혁명은 고결한 이상이 아니라 지구라는 낙원을 파괴하는 짐승들의 난동일 뿐입니다. 케네스는 하사위의 정체를 알면서도 그를 마녀의 섬에 가두듯 몰아넣으며 결국 그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처형대로 향하게 만들죠. 우리가 마녀의 힘으로 너희 같은 짐승들을 다스릴 것이며 너희가 꿈꾸는 안식처 페넬로페는 너희를 죽일 무덤이 될 것이다. 즉 키르케는 페넬로페와 이어져 완성되며 짐승으로 격화된 하사위의 고독과 비극성을 극대화하는 장치가 되죠. 또한 케네스 슬랙이 이 부대를 만들 때 중점을 둔 것은 단순히 임무 수행만이 아니라 공포에 의한 통치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작중에서 페넬로페가 보여주는 비행 능력은 당시 기술력으로는 마법에 가깝습니다. 5세기 105년 거대한 모빌슈가 중력을 무시하고 대기권에서 자유롭게 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페넬로페는 미노스키 플라이트라는 신기술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죠. 이는 마치 빗자루를 타고 밤하늘을 나는 마녀의 이미지와 겹칩니다. 특히 페넬로페의 기수 모양은 새의 불이나 마녀의 뾰족한 코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또한 영상판에서는 페넬로페가 비행할 때 특유의 소리가 나는데 이는 대기권 내에서 미노프스키 입자를 강제로 제어할 때 나는 소리이긴 하지만 연출적으로는 마녀의 웃음소리 혹은 마녀의 비명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페넬로페의 거대한 흰색 장갑은 신화 속 아내 페넬로페가 밤낮으로 짰던 수의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아름답지만 죽음을 암시하는 그 흰색 장갑을 입고 마녀의 비명 같은 소음을 내면서 다가오는 페넬로페는 하사위에게 있어 나를 죽이러 온 고향 그 자체였을 겁니다. 신화 속 오디세우스 일행이 마녀 키르케를 만난 곳은 외딴 섬 아이아이에였습니다. 작품 초반 하사웨이와 케네스, 기이가 처음 만나는 폐쇄된 외딴 공간 하운젠호는 바로 이 마녀의 섬과 같지요. 하운젠은 키르케의 궁전 주변에 사는 늑대와 사자들로 이들의 정체는 키르케가 마법의 약물을 사용해서 변신시킨 인간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인간의 모습을 한 짐승들, 연방의 고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애교를 부리는 것처럼 베스란들에게 다가와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의 경계심을 풀어 키르케의 집안에 들였고 결국 그들은 돼지로 변하고 맙니다. 이것이 아이아이의 섬에서 일어난 비극, 키르케의 마법으로 인해 자아를 잃은 영웅들의 비극이죠. 이 영웅들은 하사웨이 그리고 케네스를 의미합니다. 이 셔틀 안에서 기기는 두 남자의 가면을 벗겨냈고 그들의 운명을 비극으로 이끌 마법을 걸기 시작했으니까요. 신화에서 키르케가 약을 써서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짐승의 본성을 이끌어냈듯 기기는 하사위와 케네스라는 두 남자의 이성을 흔들고 그들 내부의 본능을 자극하는 또 하나의 키르케입니다. 그녀는 하사위의 유격을 이끌어내 마프티란 대의 명분 뒤에 숨어있던 하사위의 인간적인 나약함과 욕망을 끄집어내어 그를 냉철한 지도자가 아닌 흔들리는 한 남자로 되돌려 놓죠. 또한 케네스의 군인으로서의 냉정함을 잃게 만들고 그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정복력과 질투라는 짐승 같은 감정을 일깨웁니다. 두 남자는 마녀의 섬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각자의 신념보다 본능에 이끌리는 선택을 하기 시작하지요. 키르케가 마법으로 인간의 본질을 보았듯 기기는 신비로운 직감으로 상대의 거짓을 즉각 알아챕니다. 하사위가 마프티라는 사실을, 케네스가 짐승이라는 사실을, 또한 그녀는 키르케의 이중성, 한때 오디세우스의 적이자 동지라는 이중성을 표현합니다. 케네스는 기기를 승리의 여신이라 부르며 곁에 두려고 하지만 기기라는 마녀는 모든 존재를 파멸로 이끌어가지요. 하사위의 목적을 흔들어버리고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죽음의 춤을 추게 하는 마녀이기도 하지요. 하사웨이는 본래 정찰만 해야 했음에도 기계의 말에 홀려 본성을 드러냈고 결국 이에 꼬리가 밟혀 조직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또한 케네스도 기기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그는 기기의 능력으로 하사웨이를 잡았지만 한편으로는 그에게 인간적으로 깊은 우정과 호감을 느꼈죠.
하지만 결국 케네스는 자신이 호감을 가졌던 친구를 자신의 손으로 처형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습니다. 이 와중에 케네스는 마프티의 정체가 하사웨라는 것을 연방정부의 비밀엄수를 서약받고 처형을 집행했는데 마프티가 없어진 것에 안심한 연방정부는 브라이트도 처리하기 위해서 연방의 영웅이 하사웨를 처형했다고 조작해서 발표하지요. 이에 크게 화면을 느낀 케네스는 군을 퇴역한 후 기기와 함께 은거합니다. 즉 기기는 두 남자의 승리의 여신이기도 하되 그들을 파멸로 이끈 판파탈이기도 한 것이죠. 결국 키르케의 마녀란 인간의 의지를 꺾고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과 본능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사위의 실패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아무로와 시아가 떠난 뒤 인류에게 돌아갈 지구가 존재하는가? 신화는 영웅의 귀환으로 끝을 맺었지만 우주세계의 신화는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인류의 방황이라는 더 깊은 비극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다음에 또 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